네. 자, 그러면 앞 시간에 이어서 모의고사 문제 계속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문제는요. 매출거래 3점짜리 전자세금계산서가 있고, 이 품목이 두 줄이면 이제 복수거래라고 그러죠. 이걸 복수거래다. 자, 자료 설명을 보면은 상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그랬네요. 거래대금은 주식회사 효림전자가 발행한 당좌수표로 받았습니다. 자,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는 차변에 현금이 된다는 거. 타인 발행 수표 현금입니다. 이 타인 발행 수표를 다른데 대금을 지급해더라도 대변의 현금. 아시죠? 자, 평가 문제 보겠습니다.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 업무는 생략하고 전자 입력으로 그냥 해라. 복수거래 키를 이용해라 하는 문제죠. 예.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9월 2일자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11번 과세 매출이라는 것인데, 왜 과세 매출이냐? 세금 계산서이고 세액이 있는 것이니까 빨강색이니까 매출이죠. 11번 과세 매출. 여기 매출로 딱 나타나 있습니다. 자, 복수거래는 F7을 누르거나 위에 있는 복수거래란 단추를 눌러주시면 되죠. 그래서 유선 전화기, 수량하고 단가 200에 2만원이네요. 200에 20 플러스. 또 하나는 IP 공유기, 수량하고 단가가 100개에 15,000원이네요. 그리고 탭을 누르거나 확인 단추를 누르면 위에 합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합계 금액 한번 체크해 보시고 가는 거예요. 6050. 그래서 세금 계산서의 합계가 6050 맞더라. 자, 엔터로 지나가시고 거래처는 공급 역시 받는 자 효림이라고 입력하시고, 전자세금란은 1번 전자 입력으로 하라고 그랬죠. 분계는 우리가 이게 타인 발행 수표니까 현금이죠. 그래서 1번 분계하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입금전표가 두 줄로 부가세 애수금 또 상품 매출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혹시 내가 입금전표로 안 하고 혼합 분계를 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차변을 현금으로 따로 입력해 주면 됩니다. 요 두 개가 대변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여기 차변에 현금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다. 점수는 똑같이 줘요? 아, 그러면요. 예. 그러니까 여기를 3번 혼합으로 해가지고 부가세 애수금, 매출세액은 부가세 애수금 맞고, 공급가액이 매출이니까 상품 매출 맞고, 그러면 여기를 대변에, 아니죠, 차변에 101번 현금, 금액은 6050 플러스 탭키. 이렇게 해도 똑같습니다. 오케이, 맞는 거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채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는 채점은 안 합니다. 이걸 가지고는 이 분계된 이 결과를 가지고 채점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걸 전부 혼합으로 해도 이거 다 맞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혼합으로 하지 않고 외상이라든가 현금이라든가 카드라든가 이런 분계 유형을 선택하냐면은 자동 기능을 최대한 이용하려고. 그러나 전부 혼합으로 하고 차대변을 내가 다 맞춰서 입력을 해도 상관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계 유형 가지고는 채점 안 하고 분계 결과만 가지고 채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소문자로 만약에 영문을 입력할 경우 네. 그렇게 지나갔을 경우는 뭐 IP를 입력하는데 소문자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것 때문에 감점은 안 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것까지 우리가 채점 기준을 발표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제 생각에는 그거는 감점을 안 줄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여기 뭐 여러분 품목 입력하는데 띄어쓰기라든가, 또는
이 IP를 내가 이거 대문자로 안 했네. 이런 것까지는 고민 안 하셔도 아마 점수 얻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했나요, 이제? 네, 이거 이렇게만 하면 되는 문제였네요. 네, 복수거래 이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는 이제 매출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나왔어요. 네. 자, 현대카드라는 거 체크하시고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있는 날짜, 거래 날짜부터 거래 날짜 여기 있군요. 네, 이 거래 일시 이런 거 빨리빨리 이렇게 체크를 해 놓으셔야 돼. 자, 스마트폰을 개인에게 판매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했어요. 네. 그래서 이건 신용카드지만 메인 매출전표에 입력을 하는 겁니다.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카과 매출로 입력을 해야 될 건이고요. 이런 카드 거래, 현금 영수증 거래는 합계 금액을 공급가에게 입력한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날짜를 여기다가 아까 체크했던 9일이죠. 9월 9일 카드 과세 매출 17번 유형 선택하셔야 되고요. 물음표 단추 눌러서 아까 카드사 현대카드사로 잘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 품명은 상품이라고 했죠. 스마트폰? 네, 스마트폰. 네. 스마트폰을 또 상품이라고 쓰면 틀렸다고 할까? 네. 그건 뭐 맞은 걸로 해줄 겁니다. 자, 공급가액 이건 정확해야 돼요. 네. 그래서 181500 하면은 공급가액이 181500이 아니라 합계로 이게 넘어갑니다. 자동으로. 공급가액과 부가세는 자동으로 입력되고. 거래처는 개인이죠. 이거는. 네. 개인의 이름이 거기 나와 있어요. 예, 원상호니까 원상으로 검색하십니다. 이게 카드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세금란은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십시오. 그렇게 하셨죠? 분계는 카드 분계 한번 해보겠습니다. 4번 했더니 카드 분계가 일어나면서 차변의 외상 매출금 맞아요. 우리가 원상호 씨한테는 받았지만 현대카드사에서는 입금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카드 매출의 경우는 전부 외상 매출로 잡힙니다. 거래처는 카드사로 해서. 그리고 부가세 예수금 매출세액이니까 부채 증가 맞고요. 대변의 상품 매출 수익 발생 16만 5천 원 맞습니다. 자, 카드 매출 거래 이렇게 하면은 끝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3점짜리였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는 4점을 주었네요. 자, 매입 거래인데 세금 계산서고요. 핸드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설명을 보겠습니다. 상품을 구입하고 발급받은 전자세금 계산서이다. 동거래에 관련하여 2019년 7월 16일에 계약금 20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지급되었다. 이 말은 선급금이었다 하는 얘기. 이를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외상으로 했다. 네. 그러면 외상 매입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외상에서 외상 매출하고 외상 매입하고 왔다 갔다 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우리가 매입한 거죠. 여기 지금 계산서가 파란색, 세금 계산서가 파란색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외상은 외상 매입금이에요. 외상 매출하고는 전혀 다른 이치다. 자,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 거래는 전자 입력으로 입력한다. 네, 상품을 매입한 거래였습니다. 자, 근데 왜 이걸 굳이 4점을 주었을까요? 자, 그러면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날짜가 며칠입니까? 네, 같은 달 15일. 여러분은 과세 매입에 51번. 네, 과세 매입이죠. 세금 계산서가 있고 세금이 있는 매입이니까. 그리고 품명에다는 핸드폰이라고 여러분이 입력을 하셨을 것이고, 수량하고 단가도 그대로 30개에 2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했을 것이고요. 거래처는 공급자가 되죠. 명성이 되겠습니다. 우리 회사가 우주산업입니다.
그리고 전자입력 1번, 전자세금계산서니까 1번으로 입력을 해야 되고, 네, 분계는 계약금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건 혼합으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 매입세액에 공제받을 수 있는 대급금, 자산 증가, 차변의 상품, 재고자산의 증가, 대변을 입력하겠습니다. 우선 선급금, 자산을 감소시켜야 되죠. 그래서 대변의 선급금 자산 감소 131번. 문제에서 이렇게 금액을 다 알려줬으니까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금액을 알려주지 않았을 때는 날짜를 알려줄 거예요. 그러면 그날 전표 조회를 해봐야 돼요. 여기서는 20만 원 알려줬습니다. 만약에 전표 조회를 할 때 선급금을 받아놓은 것은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해놨겠죠. 자,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대변의 나머지는 외상 매입금, 외상 매출금이 아닙니다. 외상 매입금 대변의 부채 증가 640만 원이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탭을 눌러서 거래처의 수정사항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가 확인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네, 아마 선급금이 있어가지고 점수를 좀 더 올려놓은 것 같은데, 평범한 문제. 자, 그 다음에 5번째 문제 역시 매입거래인데 여기는 좀 주목할 만한 것이 있네요. 세금자가 없는 계산서더라 이겁니다. 계산서. 보니까 벌써 공급자가 신문사예요. 그래서 신문은 면세제화이기 때문에 계산서를 매입했다. 그러면 이건 53번 면세 매입이라는 유형으로 유형 선택부터 좀 잘해야 되겠다. 53번. 자, 자료 설명 보겠습니다. IT 산업 동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IT 신문을 구독하고 발급받은 계산서이다. 구독료는 계산서 발급일에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했다. 그러면은 혼합분계로 이건 처리를 해야 되겠네요. 보통예금이 대변에 가야 되겠군요. 이체시켰으니까.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여기서 여러분 전자세금계산서라고 해서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건 전자계산서입니다. 그러니까 전자계산서나 전자세금계산서 모두 전자입력으로 입력하라는 뜻이에요. 이거 세금계산서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세금계산서면은 51번이죠. 근데 세금이 없잖아요. 계산서니까 53번 면세 매입 유형으로 입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전자세금계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전자입력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다. 자, 9월 25일자 여러분은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겠죠. 53번 유형 이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신문 IT 정보 신문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IT 정보 신문이다 이렇게 하시고 금액이 3만 원짜리인가요? 30 플러스. 거래처도 역시 IT로 시작되는 거래처죠. IT로 검색하시고. 전자세금은 전자계산서도 1번 전자입력으로 하고요. 분계는 혼합분계로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상품이 아닌 경우는 여기 있는 품명이 그래서 이 품명하고 요거를 꼭 한 번씩 보셔야 돼. 상품이 아닌 것일수록 우리가 주의 깊게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신문은 상품이 아니고 뭘로 해야 되죠? 도서인쇄비라는 비용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도서 800번대를 씁니다. 826번 도서인쇄비 비용 발생. 대변은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죠. 그래서 103번 보통예금인데 보통예금에서도 주의할 사항이 많아요. 3만원 입력하고 탭키 눌러서 거래처를 꼭 은행으로 바꾸고 와야 됩니다. IT 신문이 아니라 우리은행으로 꼭 이렇게 고치셔야 됩니다. IT 신문으로 놓고 그냥 가시면은 점수는 주긴 줍니다. 근데 여기가 2점이 아니라 여기가 만약에 2점이고 위에가 2점이었다 그러면 여기서 1점 정도 빼야 되겠죠. 거래처 틀렸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이 거래처를 거래처까지 정확히 맞추어야 내가 완벽하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3점짜리이기 때문에 그때 글쎄요 거래처를 빼먹으면 어떻게 점수를 줘야 될까? 2점만 줘야 될까요? 자,
보통예금의 거래처 우리은행으로 꼭 잘 바꿔주셔야 된다. 자, 이제 6번째 매입 매출 전표 문제가 나왔는데요. 매입 거래 4점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장미 화장품이라는 회사인데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매출 거래처에 추석 선물을 보내기 위하여, 네, 거래처의 선물이니까 요거 불공이다. 네. 불공의 전제 조건은 세금 계산서인데 세금 계산서를 받고 화장품을 사왔습니다. 그런데 매출 거래처에 선물할 목적으로 사온 화장품이에요. 그러면 불공유형으로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야 된다. 거래 대금은 외상으로 했다. 그렇다고 외상분계에서는 안 되더라. 왜냐? 이 화장품은 판매 목적의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외상은 안 돼요. 이 외상으로 하면 이게 외상 매입금이 돼버려요. 그 외상 매입금이 안 고쳐지면 미지급금으로 고쳐지면 되는데 안 고쳐져. 그래서 혼합분계밖에 할 수가 없다. 외상 분계가 안 된다.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기한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그래서 이게 함정이 많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틀리면 이제 4점이 틀리는 그런 문제가 되죠. 자, 9월 26일 첫 번째 함정이 뭐냐? 네, 불공으로 해야 되는데 불공으로 안 하면 틀리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54번 불공. 불공으로 선택을 하면 사유를 물어보는데 이거는 접대비 관련이니까 9번 하셨죠? 이렇게 선택하시고 여기에다가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화장품 품목은 그대로 입력만 하면 되는 거고요. 수량단가 없는 것은 그냥 지나가시고 공급가액에다가 7만원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래처는 거기 공급자가 장미 화장품이죠. 장미하고 엔터. 그리고 세금 계산서 전자 세금 계산서이기 때문에 1번 전자 입력으로 해야 합니다. 분계는 혼합으로 해야 되겠더라. 보여드릴까요? 외상이 안 되는 이유? 자, 외상으로 했더니 외상 매입금이 됐습니다. 이거 화장품은 상품이 아니니까 외상 매입금이 될 수가 없는데 이거 고치려고 해도 코드가 입력이 안 돼. 검색도 안 돼. 그래서 외상은 불가능하다. 혼합으로 하고. 자, 화장품은 우리는 지금 전자제품 회사인데 화장품이 상품일 리가 없죠. 그래서 아까 봤듯이 접대비였다 이겁니다. 그래서 800번대 접대비 813번으로 접대비로 처리해주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은 항상 알다시피 우리가 부가세가 있지만 밑에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분계가 없고 차변의 비용으로 합산 처리되는 경우는 바로 이 불공유형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변의 미지급금이 되는 거죠. 미지급금 일반 부채. 그러니까 매입 채무가 아니라 일반 채무라는 거죠. 7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탭키 눌러서 장미 화장품 여기 있는 거래처가 자동으로 이게 딱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칠 필요 없고 차대변 일치하니까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4점짜리 문제였습니다. 불공은 되게 4점을 주는 것 같아요. 불공은.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문제는 여기 신용카드 매출 전표네요. 날짜 어디 들어있는지 체크를 해주고, 그 다음에 합계금액에다가 체크를 해주고, 합계금액 내가 입력할 거야 라는 생각을 이제 표시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카드가 무슨 카드인가도 체크해주고 이런 것들 체크를 해놓고 문제를 읽어보면은 총무부에서 사용할 사무용 책상을 구입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카드로 책상을 샀어요. 그러면 여러분 책상은 개정 과목을 뭘로 하면 돼요? 네, 비품이다 하는 겁니다.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다 같이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액이기 때문에 매입 매출 전표에 여러분이 입력을 하신다. 그래서 아까 날짜 체크했던 날짜가 9월 30일이에요. 여기다가 30일이요. 카드 과세 매입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57번이에요.
57번. 카드사는 이 F2를 누르거나 물음표 단추를 눌러서 아까 카드사 체크했죠? 신한 위에 있군요. 신한 확인. 그리고 여기는 책상이라고 입력하시고 카드니까 공급과액란에서 침착하게 합계를 넣으시라. 143 플러스 합계를 공급가액에 넣으면 훨씬 빠르게 입력할 수가 있죠. 자, 거래처명은 우리가 매출 전표에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미도 가구네요. 미도 가구가 카드사가 여기서는 아니에요. 예, 가구점이 거래처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자세금에서는 카드니까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야 됩니다. 비워두시고 분계는 카드로 샀으니까 4번 카드 분계를 한번 해보면 자 우선 상품이 아니니까 계정 과목부터 비품으로 고치겠습니다. 차변에 상품이라는 자산이 아니라 비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한 거다. 그래서 212번으로 고쳐놓고 점검하세요. 자, 책상을 샀는데 우리가 미지급금이 맞느냐? 네, 미도 가구에는 카드 결제해줬지만 아직 신한카드에 우리가 입금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계좌에서 빠져나갈 때까지는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된다는 것이죠. 맞았고 우리가 이 매입세액은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자산이고 이 책상은 비품이다. 네, 자산 증가 제대로 됐어요. 네. 소심한 질문 하나. 네네. 그 지금 카드 과세할 때 네. 만약에 그 입력하다가 카드 찾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그냥 안 하고 넘어갔다면 여기 업체별 소개 여기에 카드 쪽에 코드가 안 거래처가 나와요. 네네. 그것은 상관없어요. 아 여기서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네네. 안 떠도 여기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간에 여기 카과를 선택했을 때 여기에 지금 신한카드를 선택해 주는 것은 나중에 이 카드사를 여기 카드 분계를 했을 때 이 카드사를 여기 거래처로 자동으로 넣으려고 쓰는 기능이거든요. 예, 만약에 카드사를 그냥 지나왔다면은 이 분계만 맞으면 돼요. 네, 이 자체를 채점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여기에 있는 거래처를 자동으로 신한카드사로 넣기 위해서 사전에 미리 한번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대로 혹시 카드사를 선택 안 하고 그냥 지나왔더라 하더라도 밑에 분계에서만 신한카드사를 여러분이 수동으로 고쳐주면 된다. 그래서 채점은 이 눈에 보이는 거 이 부분과 이 분계된 결과 이 부분을 채점하는데 사실은 여기 이것도 채점 대상이 아니에요. 이것도 카드 분계도 혼합으로 해가지고도 이렇게 분계만 맞춰서 입력하고 거래처 다 맞추면 OK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그 부가가치세 문제까지 끝나서 이제 24점을 여러분이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뭐 무난히 다 맞았다면 24점에 20점, 44점에다가 저쪽에 54점, 저 기초정보관리 10점까지 54점을 이미 했어요. 그러면 54점 했죠? 또 이론 문제 10개 맞았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당 2점이니까 20점. 그래서 벌써 74점을 맞아놨어요. 그만해도 그냥 합격입니다. 네, 70점이에요. 합격 커트라인.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 맞았다면, 그러니까 이론은 5개 틀렸다 치고, 그래도 74점, 현재 4점이 남았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또 혹시 일반 점표, 메인 매출 점표 실수 없이 다 맞추는 사람은 진짜 독한 사람이죠. 물론 맞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지금 숙달이 된 사람은 시험 볼 때 실수 안 해요. 그런데 지금 막 숙달 단계에 있는 분은 실수가 한두 개는 나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시험장이고 그 다음에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천천히 하면은 실수 안 하지만 이게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이게 생각이 말이죠. 잘 안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수합니다. 자, 그래서 70점을 합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70점을 합격이라고. 실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결산 문제 8점짜리 나와 있는데요. 1번은 수동 결산 문제입니다. 자, 여기 문제를 읽어보면 결산 자료를 참고로 주식회사 우주산업의 결산을 수행하고 재무제표를 완성하시오. 단 제시된 자료 이외의 자료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하지 다른 건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재무제표를 완성하시오에서 질문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재무제표를 완성하려면 이거 결산분계하고 손익계산서도 조회하고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가서 손익계정 마감을 위한 그 전표 추가도 하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조회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옛날에 그 3일 패션 우리 장부 마감 하듯이 그렇게 해서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까지 조회까지 다 해야 되느냐? 이 말대로 하면은 원래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재무제표가 완성이 돼요. 왜냐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가가지고 전표 추가하지 않으면 손익계정 마감이 안 되고 그것이 또 저 뭡니까 2월 이익잉여금으로 자본으로 대체가 안 일어나거든요. 당기순이익이. 그러니까 이걸 마감 안 하고 상태에서 재무상태표 조회하면 항상 에러가 떠요. 아직 마감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의미인데 여기서 보면 수행 내용이 그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너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항상 시험에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조회나 이런 거 하지 않고 오직 여기 평가 문제로 나온 것만 하시면 다 하신 거다. 자,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19년 9월 1일에 판매 영업소에 6개월분 6개월분 보통 1년분인데 6개월분 임차료를 9월 1일 날 9월부터 내년 2월까지가 6개월이란 얘기예요. 아, 내년 2월까지 여기 체크하고 12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결산일에 기간 미경과분 우리 많이 해본 거죠. 기간 미경과분에 대하여 정리분계를 하시오. 월할 계산할 것. 월 단위로 끊어라 이겁니다. 근데 끊게끔 딱 해놨어요. 아주 쉽게. 9월 1일이니까 한 달 딱 맞춰지죠. 2월 말까지니까. 자, 그러면 이게 무슨 거래에 해당이 되느냐 한번 메모장을 열어서 한번 설명을 하자면은 지금 이 첫 번째 이 분계는 지금 임차료죠. 여러분 임차료는 비용입니까? 수익입니까? 비용입니다. 비용인데 미경과분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 비용의 이연에 관한 문제예요. 비용의 이연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일단 판단이 가능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비용의 이연에 관한 분계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차변에 선급한 비용, 경과되지 않은 비용에 대해서 자산 처리를 해요. 그것을 우리는 선급 비용이라는 당좌 자산으로 우리가 배워왔다 이겁니다. 당좌 자산에서. 그래서 이것을 지금 여기는 기간 미경과분이 2달치예요. 또 2개월치 계산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자 6개월에 120이니까 한 달에 20이네. 그러면 40만 원이 되죠. 그래서 차변에 선급 비용이 오는 것이고 그러면 대변에 뭐가 오느냐 이겁니다. 이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제자가 틀렸네. 이연과 발생에 관한 그 문제는요. 이연과 발생에 관한 것은 한쪽이 자산이거나 한쪽이 부채면 그 반대쪽은 수익이나 비용이에요. 그러면 이건 비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임차료예요. 임차료. 그래서 대변은 임차료가 된다 이겁니다. 이 임차료는 지금 무엇을 하고자 하는 거냐면 당기의 비용에서 취소시켜주는 취지로 이렇게 하는 거죠. 당기의 비용에서 취소시키기 때문에 대변의 임차료, 비용 취소를 하는 거다. 이게 40만 원. 그래서 처음에 이런 분계가 와, 참 어렵구나 하는 것들로 이제 누구나 다 생각을 그렇게들 하고 계시지만 이제 시험이 다가올 때쯤 되면은 거의 다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미 다 정리되신 분도 있고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안 됐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거 자꾸 하면 이제 계속 됩니다. 자, 근데 문제가 하나 더 있네요. 2번. 전기말 농협으로부터 차입한 장기 차입금. 네, 장기 차입금 아시죠? 돈 빌린 겁니다. 그것 중 500만 원은 2020년 1월 20일에 만기가 도래하고 회사는 이를 상환할 계획이다라고 했는데요. 요 2번 문제는 딱 보니까 어떤 유형의 문제냐면은 2번이 바로 유동성 대체 문제더라 이겁니다. 유동성 대체 문제. 우리가 유동성 대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은 장기 차입금을 유동성 장기 부채로 대체하는 분계를 말해요. 대체하는 처리, 분계.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 표로 보통 그려주는데 이건 말로 설명을 했어요. 아주 특이해요. 자, 말로 설명을 했으나 우리는 이해가 충분히 되죠. 지금 이 시점은 결산일 시점입니다. 2019년 12월 31일 시점에서 이걸 판단해야 돼요. 1월 20일 날, 2020년 1월 20일 날 만기가 될 때 회사는 상환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2019년 12월 31일 날로 보면 앞으로 20일 후에 상환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원래 개정 과목인 장기 차입금으로 둘 수는 없는 것이다 이거예요. 장기 차입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기 차입금을 차변에 기록해 가지고 부채에서 빼버리고 대신에 대변에다가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개정 과목으로 바꿔치기 한다. 이게 대체야. 그래서 부채 감소 장기 차입금, 부채 증가 유동성 장기 부채 이런 분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는 장기 차입금 거래처는 농협으로 여러분 코드 걸었을 것이고요. 금액은 500만 원짜리 차입금이니까 이렇게 하고 대변에는 유동성 장기 부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거래처를 반드시 농협으로 걸어야 되고요. 500만 원이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두 개를 하면 4점을 주겠다는 거네요. 점수가 좀 짜네요, 이거는. 보통 하나만 해도 4점 주는데 결산 분계에서. 자, 뭐 이렇게도 두 개를 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12월 31일자. 여러분 수동 결산은 12월 31일자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평가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결산 정리 분계를 입력하여 당기 순이익에 반영하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수동 결산은 일반 전표에 입력한다. 자, 그러면 일반 전표에 가겠습니다. 날짜는 꼭 위에다가 아예 12월 31일까지 다 입력하세요. 결산 수정 분계는 여기 위에 날짜를 엔터로 그냥 넘어오지 마시고 아예 날짜까지 꼭 입력을 해버리십시오. 이 하루 것만 봐야 됩니다. 그래야 입력이 더 쉬워요. 자, 그래서 31일로 해서 자, 아까 정리했던 선급 비용부터 차변에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3번 차변의 선급 비용 자산 증가 133번 40만 원. 대변에 임차료 비용 취소. 임차료도 800번대. 네. 800번대 잘 고르세요. 이렇게 하셨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차변의 부채 감소. 장기 차입금 293번이네요. 농협 거래처 코드로 꼭 넣어주셔야 되고 500만원 부채 감소. 대변에 유동으로 검색하면 아마 자동 입력될 거예요. 이것도 98010 똑같이 500 이렇게 전표 1번, 전표 2번으로 입력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하셨죠? 뭐 틀리게 하신 분 있나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로 나왔을까요? 자동결산 문제가 나왔겠네요. 자동결산 문제가. 결산자료 입력에 의한 자동결산 자료가 유형자산 내역을 보여줬네요. 뭐 감가상각인가요? 한번 보겠습니다. 차량 운반구 포터2 취득일이 이렇게 되고 취득금액은 이렇게 되고 정률법이고 5년이 내용연수다. 상품 운송용이라는 것은 판매관리비라는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시된 자산에 대해서만 감가상각을 하기로 한다. 요것만 하라는 거예요. 고정자산 등록에 입력하여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결산에 반영하시오. 예, 문제가 이런 스타일로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어떤 회사 할 때는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비 얼마 금액을 딱 찍어주면 그냥 그대로 결산자료 입력에다 입력만 하면 되는데 이거는 조금 해야 할 일이 좀 많습니다. 고정자산의 등록을 먼저 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 여기서 또 하나 해야 될 일이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 가가지고 결산자료 입력을 찾아가서 기능모음에 있는 감가상각비 반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3단계로 이 작업은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먼저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가가지고 이 표를 참고해서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에 고정자산 등록 안에 있고요. 혹시 못 찾으신 분은 어제인가요? 질문하셔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고정 검색을 하시면 고정자산 등록 보인단 말이죠. 바로 여기 클릭하면은 고정자산 등록이 이렇게 올 수 있습니다. 위치 아시면 바로 가시고 위치를 나는 찾는데 아직 좀 미숙하다 그러면 여기서 검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 물음표 단추 눌러서 계정 과목을 차량 운반구로 하셔야 되겠다. 자산 구분은 전체에서 엔터 하시고 코드는 아마 문제에서 주어진 코드 반드시 이용해야 되겠죠. 1000번. 네. 자산의 이름은 포터2 이렇게 입력을 했을 것이고 취득일이 그대로 2019년 8월 9일이라고 2019-0809. 자, 그 다음에 정률법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정률법 그대로 두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커서가 1로 넘어왔죠. 기초가액에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기초가액에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 넣어야 됩니다. 신규 취득이라고 취득금액에다 넣어야 돼요. 왜 기초가액에 넣지 않느냐? 단기에 취득했으니까. 2019년도에 취득한 것은 4번에다 입력을 해야 됩니다. 2019년이 아니라 2018년도 또는 2017년도 과거에 취득했다면 여기다 입력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는 신규 취득 여기다가 900만 원 입력하시고 엔터 치고 여기 삼각방법 정률법 하겠으니까 내용연수 입력해야 돼요. 10번에 내용연수 5년. 그 다음에 거기 상품 운송용이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 경비 구분이 800번대로 되어 있는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이 800번대로 되어 있지만 혹시 백데이터가 여기 500으로 바꿔놓을 수도 있으니까 800번대 한번 체크해 주시고 그러면 다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감가상각비는 여기 이미 계산이 되어 있어요. 169만 1250원이 단기의 감가상각비가 됩니다. 단기의 감가상각비. 이거는 월할 계산 돼가지고요. 벌써 여기 8월 9일 날이면은 8, 9, 10, 11, 12 4개월치 감가상각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걸 메모하지 마시고 자, 고정자산 등록을 닫고 전체 메뉴에서 여기 고정자산 등록 맨 밑에 보면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 이게 있습니다.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에 가서 결산월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침착하게 우리가 몇 월 달에 결산을 합니까? 네, 그래서 여기다가 12월을 입력하십니다. 그리고 경비 구분은 그냥 전체를 해주십시오. 네, 아마 다른 고정자산은 입력을 안 해놓고 포터 하나 우리가 입력한 거 요 하나뿐이네요. 네, 그러면 여기 12월에 여기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169만 1250원. 뭐 이거 일부러 보시지 않아도 우리가 고정자산 등록 제대로 했다면 이미 계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갈 때는 닫으시는데 월별 감가상각비를 저장하고 닫아야 돼요. 이걸 닫을 때 저장하겠느냐 물어보게 됩니다. 데이터를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준비가 다 됐어요. 그러면 무슨 메뉴로 가느냐? 이제는 결산자료 입력으로 간다 이겁니다. 결산자료 입력은 우리 결산 박스에 있습니다. 결산자료 입력의 결산 일자는 몇 월부터 몇 월로 입력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1 엔터 12 하고 입력하시고 경비 선택은 그냥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양식이 다 완성이 되는데 우리 지금 하나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감가상각비, 차량 운반구에 대한 거 계산을 하고 왔기 때문에 기능모음을 선택한다. 이거. 기능모음 메뉴를 눌러보면 감가상각 반영이라는 메뉴를 만나게 되는데 여기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아까 계산했던 169만 1250원 차량 운반구 쪽으로 여기 결산 반영 금액이 나와 있고 반영에 동그라미가 쳐 있는데 이게 됐다는 것이 아니라 밑에 있는 결산 반영을 한 번 더 눌러줘야 돼요. 참고로 만약에 유형자산 말고 무형자산도 있었다면 무형자산에 가서 한 번 더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형자산에 와서 결산 반영 한 번 누르고 성공. 또 무형자산도 있었다 그러면 무형자산 한 번 더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감가상각비 란에 그 중에서 차량 운반구 란에 우리가 손으로 입력을 여기다 해도 됩니다만은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아까 고정자산에서 말이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을 반드시 하라고 안 했기 때문에 차량 운반구에 이제 여러분이 입력했을 때 이 포터의 감가상각비가 여기 계산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시험지에다가 1,691,250을 딱 메모해 두고 이걸 닫았어요. 그리고 결산자료 입력에 와서 내가 여기다가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비를 찾아서 1,691,250 1,691,250을 여기다 입력하면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해도 맞아요. 그래서 다른 내용은 자료 입력이 필요 없다. 이것만 있다고 가정해라 그랬으니까 나오기 전에 이제 전표 추가를 반드시 눌러줘야 된다. 그리고 추가를 하시겠습니까 해서 예 해주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반 전표에 가서 혹시 모르니까 일반 전표에 가서 12월 31일자에 조회를 한번 눌러주면은 여러분이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결차로 넘어온 상품 매출원과 대체 분계 하나에 감가상각비 분계 하나 이렇게 넘어와 있다. 시간 없으면 일반 전표에 와서 조회 안 해도 돼요. 내가 지금 쫓긴다 그러면 이거 조회 안 해도 나중에 시험 볼 때 채점할 때 다 조회해서 채점하니까. 뭐 시간이 쫓기지 않는다면 조회해서 확인까지 하면은 더 좋겠네요. 자, 시간이 없을 때는 뭐 이게 조회 안 해도 다 맞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5번 문제는 회계정보 분석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시험 보실 때는 만약에 어렵게 느껴진다 그러면은 패스 하고 쉬운 것부터 하시라고 그랬는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였어요. 자, 우주산업의 입력자료 및 회계정보를 조회하여 답안 수록 메뉴에 해당 문제와 답안을 입력하시오. 일단 시험지에다 체크만 해놓으면 됩니다. 자, 2월 25일 현금 잔액은 얼마냐? 현금 출납장에서 보라는 거예요. 아주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현금 출납장 내가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러면 여기 딱 눌러서 현금 하고 검색이 딱 됩니다. 딱 누르면 2월 25일이라고 그랬으니까 2월 25일부터 2월 25일 이렇게 입력하고 잔액은 요 잔액란만 보시면 되죠. 2월 25일에 현금 잔액을 물어봤다. 그러면 2월 25일부터 2월 25일에 요 잔액란에 맨 마지막 금액 이게 잔액이 되겠습니다. 76826,900을 찾아가지고 체크 2번에다 체크해 놓으시면 된다.
체크했다가 나중에 이제 답안 작성 메뉴를 이용해서 거기다 답을 클릭해 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조회하라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전자세금계산서로 발생된 매출 건수, 예, 그 다음에 금액을 맞는 것을 찾아라. 그러면 세금계산서 합계표로 가면 되겠죠. 자, 못 찾겠다 그러면 여기 검색에다가 세금계산서 합계표 여기 있더라. 예, 클릭하면 바로 갑니다. 자, 기간을 입력해야 되는데 거긴 아주 날짜까지 알려줬어요. 1월 1일부터 3월까지. 예, 정기신고에서 엔터하시고 위에는 매출이고 밑에가 매입인데요. 여러분이 보실 때는 매입을 보려면 밑에를 클릭해야 돼. 예. 매출을 보려면 매출을 클릭해야 돼요. 클릭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소개는 전자고 밑에 있는 소개는 전자외, 종이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밑에 매입에서도 여기 전자의 소개는 세금계산서이고 밑에 소개는 종이로 된 세금계산서 매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 잘 구분해야 돼요. 해당欄을 클릭해야 된다. 그럼 우리는 어디를 클릭하느냐? 전자세금계산서로 발생된 매출 건수. 그러면 여기 전자의 소개를 클릭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매출 건수니까 매수를 말하는 거죠. 예, 판매의 금액은 여기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가액까지 판매의 58280 000 이것도 2번이네요. 이렇게 풀이를 해봤는데요. 혹시 추가적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네. 그 결산 문제가 있는 회계적으로 분석이 쉬워가지고 거기를 먼저 풀려고 했는데 네. 앞에 문제들을 안 풀면은 금액이 변동이 돼가지고 네네. 그럴 수 있느냐. 자, 결산 문제를 낸 거를 한번 보면은요. 결산 문제는 이 앞에 있는 거래하고 무관하게끔 항상 문제를 냅니다. 자, 결산 문제 한번 보면은 요게 9월 1일 날 그 임차료에 대한 건이에요. 9월 1일 날 임차료의 건. 그러니까 9월 1일 날 거래는 우리가 입력한 것이 아니라 9월 1일 날 거래는 이미 이 백데이터로 일반 전표에 이 출제 기관에서 일이 입력을 해놨어요. 9월 1일 거 해보면은 여기 임차료 60만 원 지급한 거 여기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입력하는 문제를 안 냅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결산을 꼭 나중에 그러면 해야 되느냐? 앞에 전표를 입력하지 않고 결산 문제부터 할 수 있겠느냐? 그 질문이죠. 그것도 그리고 회계정보 분석을 먼저 하고 앞으로 가서 풀어도 되나요? 네, 바로 그거. 다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해결하는 순서는 관계없게끔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도 보면은 우리가 전표를 지금 앞에 문제가 7월, 8월, 9월, 1월 이런 전표였잖아요. 여기 조회 문제 보시면 현금 출납 조회도 2월 25일 걸 조회하라고 그래요. 우리가 전표 입력한 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합계표도 1월부터 3월 거 조회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7, 8, 9월 걸, 9월 달 건가 했죠? 그 일반 전표 입력 그 합계 잔액이 지금 혼인거랑 재판은 틀린데도 그거 굳이 신경 안 쓰고 있나요? 같아야 될 텐데. 아니 왜 그러냐면 백데이터니까. 일반 전표에서 어디가 달렸어요? 응? 다른 내용이 없는데? 어디가 틀렸어요? 금액이 틀리더라고요. 왜 합계 금액이? 그러면 숫자 잘 맞추겠지. 어느 날짜에서? 이렇게 엄청나서 합계를 보니까 어떤 문제에서 차이가 났어요? 9월 1일 거? 아까 금방 조회했던 거요? 자, 그래서 순서에 관계가 없습니다.
예, 순서에 관계없게끔 여러분이 예,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게 돼 있다. 선생님, 저희들 홍보로는 네. 이거를 먼저 풀고 이론을 풀어야 되는 건 아닌가 봐요. 일단 이거 네, 정리를